네, 안녕하세요. 오늘 창업과 혁신에 대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병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블록체인 얘기를 했는데요. 블록체인과 토큰 별개의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이 묶을 수도 없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뭐 좀 짧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오늘도 제가 점심 먹으면서 같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별개냐 아니냐. 네. 블록체인이 크게 보면 이제 프라이빗하고 공개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죠. 그런데 그 퍼블릭 블록체인을 디자인한 최초의 디자인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발명자는 이 은행이 없는 네트워크 은행이 되는 세상을 꿈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금을 하면 통장의 기록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래서 은행이 없지만 어디선가는 통장이 유지가 돼야 되죠. 네네. 통장은 지금 전산 시스템이 다 기록을 하죠. 입금하고 출금하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내는 파일을 화폐라고 써서 화폐를 정부의 발행권에서 개인한테로 다시 가져오자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은행을 없애는 의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분산된 네트워크 속에다가 우리 통장을 여러 개를 카피해서 그것도 찢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저장을 하고, 은행 대신에 채굴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산 자원을 대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되냐? 그 코인이 떨어지면 거기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벌려고 전산 자원을 대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코인이 없으면 체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제 참여자들이, 기업이 뭐 자기 거래하는 상대들하고 몇 명이 모여서 블록체인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참여자들이 전산 자원을 다 댈 수 있죠. 그런데 그때도 지금 우리가 거래되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코인은 아니더라도 코인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이 거래 원장을 보는 것들을 이제 코인,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은행에 가시면 번호표를 받은 사람이 창구에 가서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버스 토큰을 산 사람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뭐 그것이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음악이 됐든 영화가 됐든 하여튼 스마트 컨트랙트를 억세스하기 위해서 그 코인이라는 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대상이 되는 코인은 아니더라도 코인은 토큰은 있어야 되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소위 투자 또는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렇다라면은 아무래도 그런 이제 투기 대상이 아닌 걸 보면은 가스라는 거가 보통 수수료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선 수수료 개념을 사토시의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주는데 이더리움을 넘어가면서 가스라는 개념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네오도 가스가 있고 뭐 지금 계속 전부 다 가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람들이 무슨 갑자기 코인 얘기하다 가스가 왜 나와 이렇게 무슨 가스는 뭐 이렇게 우리가 기체처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더가 에테르라는 거에서 그 에테르가 기체라는 그 가스라는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스가 수수료의 개념으로 교수님 지금 얘기한 토큰 수수료. 토큰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제가 이거 깜짝 놀랐 예전에 좀 몰랐는데 근데 그 가스를 많이 주게 되면은 교수님 방금 얘기했던 저기 번호표 빨리 갈 수 있는 번호표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도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새로 이제 부상을 하는데요. 네. 하나의 비트코인 가지고 수수료도 비트코인으로 주고 네. 새로운 비트코인은 한 블락의 계정을 다 완성하면 네네. 주잖아요. 네네.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왜 반드시 그 두 개 어떤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버스 토큰하고 네네. 만약에 옆에서 그 토큰을 파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줄 때 우리 버스 토큰 사고 파는 때 현금 주고 토큰을 사지만 네. 그 약간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으시겠죠. 토큰 버스 토큰 회수권 파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하니까 토큰이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다른 화폐로 주면 그걸 가지고 가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뭐 큰 기본적인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수수료 때문에 블록체인의 안정성, 그러니까 시장으로서의 안정성이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냐면 그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져야 자기 수수료 받은 게 재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 거래당 비트코인을 0.0 몇 개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지면 내가 거래 수수료를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증권도 마찬가지죠. 증권 거래액의 몇 %를 수수료로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막 2만 원, 2천만 원이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거래당 수수료가 53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웬만큼 6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러면 뭐 2불짜리 커피값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하나를 뭐 쪼개 가지고 10의 8승까지 쪼개서 2만 원 정도에 2천 원에 해당하는 커피값을 내도 그거를 송금을 해주는 중간 블록체인이 뜯어가는 수수료가 53불이 되면 실제는 커피값이 55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그런데 그게 싸지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낮아지면 채굴업자들이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그 안정성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두 개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싸야 거래 수수료가 이제 투자로 비트코인의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뭐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투기라고 그러거든요. 투기에서는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진짜 물건값으로 지불 수단으로 볼 때는 이제 황당한 일이 발생한 그렇죠. 거죠. 거래당 53불의 수수료를 내는 거래 수단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래 수단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걸 낮추면 채굴업자가 안 들어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서 아까 가스 같은 거 별도로 만드는 게 이 거래를 일으키는 토큰하고 수수료 주는 토큰으로 분리를 하자. 그래야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또 그런 게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나눴냐면요. 이번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또 이제 무슨 기술 얘기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이라고 내놨습니다. 역시 정부는 뭐 또 1만 양병설, 10만 양병설에 이어 뭐 맨날 뭐 하면 1만 양병설이 나오기 시작한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투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게 9월이었고요. 그래서 폐쇄도 검토할 수 있다 한 게 올해 1월이었는데 지금 이제 6월달 돼선 이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이라고 내놨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블록체인과 토큰 또는 코인에 대한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여기 발전 전략에는 토큰이나 코인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얘기하면은 자기들의 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기술을 바라보는 통일된 전략이나 정부의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론에 어떻게 반응할 것만 신경을 썼고 자기가 뱉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은 이게 뭐 저기 뿌리도 없는 그 네덜란드의 뭐 화란의 그 튤립보다도 못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절대 금융 화폐 아니고 금융 상품 아니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뭐 법무장관은 뭐 이게 바다 이야기일 줄 알고 이게 이제 이 사행성 사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막 그 젊은 층들이 반발하니까 막 화들짝 놀라서 얘기를 했고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뭐냐면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정부 부처는 이게 다 우리 거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거는 한번 깜짝 놀라고 나더니 서로 우리 분야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거래소는 사실은 우리 그냥 일반 전자상거래 업체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왜 지금 거래소에 그 금융이나 금감원이 권한을 행사 못하냐 하면 지금 금융을 거래하는 업체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상품 거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뭐 11번 가나 G마켓이나 다를 게 없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저기 그러니까 뭐 이게 또 통신법이나 아니면 공정거래 통신 판매자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금융 관련된 규제기관이 규제를 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을 가지고 겁주거나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금융회사들을 거꾸로 규제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은행이 자금 세탁범이나 이런 거를 들고 나와서 가상구자로 돈을 못 보게 내게 하라.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지금 회피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의 코인 포비아가 생겼다, 코인 공포증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규제가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누구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 담당자도 몇 번이나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뭐 이제 서로 안내한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이슈는 되니까 총리실에 담당자가 있다가 또 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거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안이 나왔고요. 아마 그걸 받아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또 이제 잽싸게 요새 정부가 일자리 가지고 그러니까 뭐 또 1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거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에 대한 이 명확한 것보다는 그냥 그림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명확한 블록체인을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코인이나 토큰이나 사실은 이제 네덜란드 그 왕자죠. 네덜란드 왕자가 이번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자기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투자나 투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무서워서 이제 구더기 모서 장막 못 담그는 그런 형태의 말을 했더라고요. 네덜란드 지금 보면은 이게 블록체인이 코인과 이 토큰 얘기를 하면은 투자 투기를 양성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건 싹 다 빼고 그냥 이거 뭐 금융이나 공공 분야의 블록체인을 열심히 양성하겠습니다. 이걸로 딱 끝내고 뭐 전문 인력 1만 양성하겠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몇 년 전에 2016년에 그 알파고가 와서 이세돌 선수를 이겼을 때 또 앞으로 5년 안에 빅데이터 인력을 지능형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인공지능에 5조 원을 정부가 투자하고 전자상거래 떨 때 또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 키우겠다고 그랬고요.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 인력 키우겠다고 또 빅데이터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키우겠다 그러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지금 젊은 친구들은 블록체인 다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특별히 다른 기술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이 분야에서 뭐 경험을 개발을 해보고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네네. 수요가 있으면 시장이 다 사람을 그렇죠. 찾죠. 그리고 또 공부하는 사람 다 공부하고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거 뭐 굳이 대학 가도 잘 가르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대학도 개발 안 해봐서 이게 네. 다 이제 오픈 소스 코드 돼 있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주 쉽게 간단한 블록체인 해서 너 혼자 블록체인 한번 구현해봐라 이런 친절한 저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정부 기존에 있던 전산 전문 인력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 블록체인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블록체인에 이제 그 블록체인 새로운 기술이 예상 이렇게 쓰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다 여기 이제 열거해 놓고 네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뭐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근데 자격증 남발하고 전문 인력 양성하고 네. 그러면 뭐 왜 근데 그럼 이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의 동남아에서 못 가지고 있는 게 거래소인데요. 그게 상대적인 우리 우월성이잖아요. 네. 근데 왜 거래소로 활성화 안 시키고? 그러니까요. 또 여기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 네. 한 5년인가요? 2022년이면은 이제 지금 30개에서 100개로 70개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전문 기업은 다 요새 ICO로 창업 자금을 모으잖아요. 근데 ICO도 못하게 하면서 인력만 양성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리고 글쎄요, 뭐 이렇게 뜨는 것마다 정부가 전문 인력 양성하겠다 그러고 또 좀 심하게 하면 또 이렇게 특화된 대학원이라를 만든다고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또 교육부가 나서겠네요. 아니 이제 과기부가 만약 그 짓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도 나서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새로운 대학원을 진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페이퍼 컴퍼니 만들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이제 전산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산과, 전기과, 다른 과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그 기존 과의 교수로 그대로 있으면서 페이퍼상으로 하나의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생 정원도 받고 예산 지원도 받고 그러다가 그 유행 또 없어지면 해체하죠.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그 페이퍼 컴퍼니, SPC 컴퍼니 만들듯이 그래 놓으면 이제 정부는 무슨 새로운 전문 대학원 만들었다 그러고 이제 공무원들은 자랑하고 그러고 뭐 국회에서 예산 따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대 융합대학원 어떤가요? 그건 뭐 문 닫는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위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부가 이렇게 유행 따라서 만든 정책에 의해서 만든 대학원들은 다 그 가설적인 조직이고요. 융합 인재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T자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뚜렷하면서 상대 쪽 걸 알아야 뭐 융합이 되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한다 그러면 융합을 어떻게 해야 잘한다라고 하는 학문적 체계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융합대학원이라는 거는 그럼 거긴 뭐 하는 거냐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합기도 잘하면 무조건 태권도나 뭐 다른 무술 잘하는 사람 다 이기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 융합대학원의 기본 컨셉이 합기도를 하면 뭐 태권도나 유도 선수 다 레슬링 선수 다 이길 수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마 당연히 그 융합대학원은 뭐 안철수를 정치인으로 배출했다는 거로 존재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어떤 것이든 이거 발전 전략을 내놓으면 그 산업은 망한다. 거품이 생기고 빠지면서 그렇죠. 망하는 큰일 났습니다. 블록체인 우리나라에서 망하게 생겼는데요. 정부가 할 일은요. 이런 육성책을 자꾸 하는 거는 네. 보단 시장의 사업이 될 수 있게 규제를 해제하면 그렇죠. 제절로 산업이 생기고 산업은 필요하면 다 공급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거래소를 그냥 뭐 풀어주고 ICO 잘 되면 ICO 하려고 여기 분명히 스위스처럼 막 사람들이 저 ICO 하게 해주면 되죠. 네. 그리고 ICO 투자해서 돈 잃는 사람은 자기가 잃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늘 사기꾼이 있어서 네. 자유화를 못하겠다는 게 규제론자들의 네. 변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더기가 무서우니까 장을 담그지 않고 간 없이 먹고 생살만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 블록체인 기술도 한 1년 갈려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은 빅데이터로 많이 흥했다가 빅데이터 알파고가 뜰 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떴다가 갑자기 블록체인이 확 뜨면서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유행하고 네. 그게 경제에서 실제 제품이 되고 활용되는 거는 네. 기간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예. 이제 우리가 버블 얘기할 때 월스트리트에서 항공사 주가가 치솟아 가지고 막 난리가 친 게 실제 상업용 비행기가 뜨기 50년 전이라고 그래요. 이제 개발이 다 되고 있다. 곧 이게 상업화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에 또 철도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의 그 유통의 시간이나 비용을 줄여주는 기술들은 항상 이제 버블이 떠요. 닷컴도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에 가서 사던 걸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유통의 혁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도 기대받는 게 뭐냐면 중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중간업자가 개입되었던 거래를 블록체인에서는 그냥 직접 거래가 많이 활성화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의 유형이 바뀌는 혁신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대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막 오르고 투자 열풍이 부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성숙돼서 활용되는 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금 아주 초기 기술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어디 매체에 나온 외국 매체에 나온 걸 봤더니 그게 언제까지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ICO로 생성된 그 통해서 ICO를 통해서 돈을 받은 블록체인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가 900개가 좀 넘는데 1년 사이에 46%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작년 겁니다. 제가 저기서 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리포트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한 8만 개 정도가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8%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1년 한 2개월 만에 그러니까 15개월 만에 대부분 다 접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능성하고 실현되는 데는 그 격차가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른 매체에다가 이번 지자체에서 후보마다 지역 화폐 토큰 만든다고 그게 사기다. 그런 얘기. 사실 들여다보면 사기거든요. 그렇죠. 블록체인을 할 이유도 없고 뭐 서울은 S코인 만든다 그러고 뭐 서울코인 만든다 그러고 서울처럼 그래도 뭐 1,000만 명이 넘는 데면 괜찮은데 인구 몇만 명 되는 군 단위로도 코인을 만든다 그러고 뭐 단위도 많이 만들고 있죠 지금. 그래서 노원구 뭐 그랬다 그러면 사용자 뭐 1,000몇백 명 이런 그렇죠. 코인을 만들어 놓고 코인 만들었다고 사기를 치는데요. 그래서 상품권 발행이죠 그런 건. 그냥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이 성숙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10,000명은 뭐 해먹고 살 거냐 이런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알아서 수요 공급하도록 이런 실험이 일어나도록 규제 개혁을 하는 게 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 또 세금 쓰겠다 돈 쓰겠다 그러고 순진한 젊은이들
무료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는 취업도 안 되고 이거 수많은 자격증이 정부 그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낭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배운 애들 중에 깃허브라고 한번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본 애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사실. 깃허브에서 프로그램을 그게 다 오픈 소스거든요. 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싸게 사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웬만한 프로그래밍 그건 다 오픈돼 있어서 뭐 블록체인도 거의 다 거기다 오픈돼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제대로 활용하는 친구들은 정부에서 교육받은 애들은 못 봤습니다, 사실 제가. 참 이게 답답한 일인데 사실 그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50년 뒤에 그게 뜬다는 거는 사실 어떤 거품 속에서도 꾸준히 이제 그걸 밟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행기도 뜨고 기차도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역사 공부 안 한 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죠. 네덜란드 튤립법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뿌리가 없는 버블이 아니었던 게 그 이후로 네덜란드가 되느냐면 전 세계 화훼 시장의 60%의 마켓셔를 갖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남미의 콜롬비아가 도전을 해서 요새 콜롬비아가 화훼 시장에 많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네덜란드가 전체 마켓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근거 없는 버블은 없어요. 먼저 꽃을 잘 재배해봤고 화원을 예쁘게 가꾸었던 네덜란드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오래전에 튤립버블의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시장에서 자연생적으로 하는 게 오래가고 성공을 또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참 큰일입니다. 오늘 뭐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정책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한번 얘기를 나누시죠, 교수님. 오늘 블록체인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